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화기내과 전임의 2년차 김슬기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의사가 말해주는 식이요법의 꿀팁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은 이제 염증성 잘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네, 영양의 목표나 원칙, 그리고 Q&A 형식으로 영양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발병 원인이 밝혀진 질환은 아니고 유전적인 취약성을 가진 분들이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기가 환경적 요인에 속하기는 하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역할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역학조사에 따르면은 웨스턴 다이어트, 저희가 보통 말하는 서구식 식사, 뭐 이제 밀가루라든가 고기가 많은 식사들을 드시면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연구된 어떤 성분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은 과일이나 야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은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이 좀 적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또 모유 수유를 이제 한 경우에도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당분, 특히 이제 정제되어 있는 이제 당분이라던가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근데 다른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제 음식물 섭취 자체보다 또 음식물 섭취에 따라서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는 것도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에 많은 결과들이 보고되면은 이제 진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현재까지는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특별한 음식이라던가 식사 지침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발표된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지금까지 나온 영양 관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가장 최신의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IBD에 따른 특별한 이제 식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식사와 연관돼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식사하실 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일단 권고가 되고 또 이제 영양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제 체중이 빠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또 이제 미량 영양소들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결핍 방지를 하는 것, 이런 것을 고려를 한 상태에서 개인별로 맞춤 식단을 구성하시도록 하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맞춤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현재 이제 식단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식사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식사를 하신 내용이랑 식사 후에 증상이 어떤지를 연계해서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추후에 이제 섭취에 문제가 되는 음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음식과 증상을 연계해서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은 이제 뭐 학생 때부터 들어보셨겠지만 5대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는 뭐 곡류, 단백질, 채소, 과일, 유제품 이렇게 이제 군들을 나눠 가지고 골고루 한 군당 한 개 이상씩 이제 구성이 되도록 식사를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영양학회에서 보여주는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건데 요 뒷바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음식 분별로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 이 군당 하나씩 골라서 이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바퀴에 보시면 이제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또 이제 권고를 드리고 특히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한다던가 하면 탈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관액이랑 활동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식사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활동기에는 무엇보다도 증상의 완화를 위한 식사가 우선이 되겠고 식사는 소량씩 나눠서 자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고 식사는 처음에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식사하다가 조금 증상이 완화된다 하면 조금 더 이제 건더기가 있는 식사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관내기에는 따로 뭐 제한하는 식사는 없지만 일단은 균형 있게 식사하시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고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열량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식사를 해주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폭음이나 폭식, 자극적인 음식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수술 전후라던가 장합착이나 폐색이 있다던가 빈혈이나 유당불내증 등의 심각한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구성을 하신다기보다는 외래 진료를 통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Q&A 형식으로 자주 이제 영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이요법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채나 과일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권고되고 있어서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밀가루의 경우에는 섭취하시고 괜찮으시면은 딱히 제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밀가루를 좀 더 가공을 많이 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 뭐 과자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첨가물 자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뭐 밀가루를 먹고 불편하신 경우에는 글루텐 프리 제품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튀긴 음식이고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권유드리는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드시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건강한 재료로 되어 있는 건면이라던가 생면이라던가 쌀국수 이런 거를 선택하시고, 그냥 라면만 끓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 다른 재료들을 좀 첨가해서 균형을 맞춰서 드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기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음식이고, 단백질 섭취에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음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부위를 살코기 위주로 기름기가 적은 부분을 고르시고, 요리법에 있어서도 튀기는 것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생선이라던가 계란과 콩같이 다양한 단백질 보충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네,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이 좋다고는 했는데 요거 드시고 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의 원인은 보통 이제 섬유소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소 자체를 좀 부드러운 걸로 고르시고요. 뭐 우리가 보통 부드러운 거는 가지나 애호박이나 뭐 버섯류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채소를 잘 익혀서 잘게 잘라서 드시면은 이런 불편감을 좀 줄일 수 있고, 장협착이 있을 때는 특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기에는 채소를 이제 익혀서 드시고 생야채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껍질이나 씨 같은 걸 드시면은 이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껍질과 씨는 다 잘 제거하시고 그 익은 정도도 잘 익은 걸로 고르시고 그다음에 갈아서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판 주스로 갈아서 나오는 시판 주스는 이제 과당 같은 게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농축돼 있어서 설사가 악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판 주스보다는 직접 갈아서 드시는 주스를 추천드리고 시판 주스의 경우에는 희석해서 물을 타서 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유는 칼슘 때문에 꼭 필요한 음식이기는 한데, 우유를 마셨을 때 설사하는 사람들은 꼭 염증성 장질환이 아니라 이제 일반 한국인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보통 유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를 마셨을 때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유는 제한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대체 식품을 선택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유당을 제거한 우유라던가,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아몬드 우유 같은 것도 드셔도 되고요. 또 요거트 같은 발효유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우유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괜찮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고단백 저지방 우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또 영양결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장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또 특히 크론병에서 더 영양결핍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영양결핍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영양 결핍이 없는지
섭취량의 부족이 없는지,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지는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외래에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미세 뭐 비타민이라던가 뭐 빈혈 같은 또는 단백질 결핍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영양제 자체보다는 이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영양 보조제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주사로 맞는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수술 전후 같이 이제 식사를 정말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구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수술이나 뭐 입원 상태에서도 가급적 빠른 경구 시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정맥 주사보다는 입으로 드시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라던가 소장의 염증이 아주 심해서 뭐 흡수나 그런 게 잘 안 되거나 절제를 아예 해서 흡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 약제 중에서 설파살라진 계열의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나 엽산 같은 것을 꼭 드셔야 되고요. 크론병이 심하거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비타민 D나 칼슘이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나 칼슘 제제는 이제 드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이나 수유를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영양 결핍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산균은 이제 뭐 유산균의 정의 자체는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세균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유산균이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게도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크론병에서는 권고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서도 어떤 질환의 어떤 균주를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가 않아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비용 대비 권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선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맛이 없어서 이제 체중이 빠지는데도 못 드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치료나 경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입맛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케어라던가 뭐 이런 액상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개가 식사의 3분의 1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아예 못 드시는 경우는 한 끼에 한 두세 개 정도씩 해서 보충을 하시는 양으로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단백질 보충 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영양 결핍을 꼭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맛을 돋우는 약은 사실은 뭐 딱 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라도 조금씩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잔사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권고되지는 않는데, 뭐,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잔자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변의 부피를 좀 줄여서 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식사이고, 저잔사식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왼쪽에 보시면은 흰밥이나 뭐 흰 국수, 연한 고기, 연한 야채, 과일도 주스나 통조림 같이 약간 묽은 음식들, 부드럽고 묽은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잡곡류 이런 거는 좀 섬유소가 많아가지고 그 대변을 좀 늘릴 수 있어요. 변비가 있을 때 좋을 수 있지만 이제 평소에 증상이 있을 땐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꼭 저잔사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수술 직후라든가 염증성 장질환에 의해서 장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저잔사식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잔사식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외래에서 말씀을 주실 거고 그 외에는 특별히 항상 평소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포드맵 시기는 또 이제 뭐 염증성 장질환에서 가끔 얘기가 되는데 일단 포드맵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발효가 돼서 이제 장에서 가스 같은 걸 많이 만들고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많이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도 섞여 있어요. 양배추라던가 콩, 뭐 우유 이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주 연구 대상인데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도 복부 팽만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런 포드맵이 적은 음식들, 바나나나 딸기나 포도가 대표적인 포드맵이 적은 과일이고 그 외에도 이제 곡류 중에 쌀, 붉은색 육류, 고구마, 감자, 토마토 이런 음식들이 저포드맵 시기이기 때문에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저포드맵 시기를 참고해서 식단을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고 커피나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호식품으로 하루에 한두 잔씩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고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활성기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탈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드실 경우에는 물을 좀 같이 커피 한 잔 드실 때 물 같이 한 잔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루 평소에 활성기가 아니라면 평소에 한두 잔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커피 외에 뭐 레드불 같은 에너지 음료들도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술은 가급적 양을 줄여서 절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요즘에 무알코올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 페이지이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으로 이제 음식이 아직 결정적으로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또 추천되는 식단도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영양 치료를 하는 것이 증상 조절이라던가, 그다음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에 있는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결정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권하기에는 뭐 특별히 음식 조절을 이제 크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개인적으로 잘 식단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특수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하셔서 영양 상태를 적절히 평가해서 이에 따라서 영양요법을 시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